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니 바쁜 마음이 조금 한가로워져서 고구려의 성인 호로고루를 찾아왔습니다. 주차장에 자동차를 파킹하고 들어서는데 입구에 아주 높다란 광개토 대왕비가 우뚝 서 있습니다. 이 비는 북한에서 직접 모형 제작하여서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의 목적으로 남한에 제공한 것으로 민화협에서 2015년 연천군에 무상 기증해서 이곳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명성왕, 즉 주몽을 시조로 둔 고구려는 한국의 고대 왕조 국가 중 하나로 동명성왕의 재위 기간은 기원전 37년에서 19년에 이릅니다. 그는 재위 기간 동안에 비류국을 병합하고 행인국과 북옥저를 정복하는 등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별 관측을 통해서 은하수를 볼 수 있고, 아울러 9월에는 해바라기 명소로 잘 알려진 호로고루는 서울과 가까운 파주에 있어 많은 이들이 찾지만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원전 37년 부여의 주몽이 압록강 중류 졸본 지역의 나라를 건립한 것을 시초로 보고 있는 고구려는 이후 만주 일대와 한반도 북부를 정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후한, 위, 후연 등 중국의 여러 왕조와 말갈, 동해, 옥저 등 주변국들과 전쟁을 치렀었지요. 한때 고구려는 수도가 함락되고 고국 원앙은 백제의 대외 정복 전쟁 중 평양성에서 전사하는 등 중국 한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3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는 국력이 위축되기도 하였으나 소수림 왕 시기에 율령 반포와 태학 설립 등 내치를 다짐으로써 국력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서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시기에는 전성기를 맞이하여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5세기 남진 정책을 추진해서 수도를 현재는 중국에 있는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겨 5세기 후반 백제, 가야, 신라를 공격하여 큰 성과를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시기 고구려는 오늘날의 평안도, 중국의 요녕성, 길림성 등을 주 무대로 삼으면서 한반도 중부와 남부 그리고 만주 일대를 세력권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6세기부터 정치적 불안정과 주변 국가들의 성장으로 쇠퇴하면서 7세기에는 수나라 및 당나라와 전쟁을 겪으면서 국력이 다하여 668년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하였습니다. 2002년 제가 중국을 여행할 때 꼭 가보고 싶은 곳이 백두산과 요녕성, 봉계시에 있던 오녀산성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때부터 중국이 동북쪽 변경 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을 시작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두 들여보내주었는데 유독 한국인들만 들여보내주지 않아서 오녀산성을 직접 가볼 수 없어 지금까지도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함께 갔던 안내인, 중국인과 조선족 등 일행들은 모두 들어갔지만 저희 가족들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들여보내지 않아서 입구에서 한참 동안이나 일행들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역사 왜곡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그들의 궁극적 목적은 중국의 전략 지역인 동북지역, 특히 고구려, 발해 등 한반도와 관련된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어서 한반도가 통일되었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영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녀산성은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였던 졸본에 위치하는 산성으로 이는 광개토 대왕릉비에서도 전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한 삼국유사에서도 해모수가 하늘에서 내려와 도읍을 정하고 북부여를 세웠다고 전해지는데 이후 기원전 37년 동명성왕이
고구려를 건국할 때 수도로 삼은 졸본성이 바로 오녀산성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흔히 하늘 계단이라 부르는 계단을 오르자 임진강에 시원한 물줄기가 유유히 흘러가는 풍경이 장관입니다. 이 일대는 고량포라고 하여 많은 배들이 한때 물자를 싣고 드나들었는데요. 1930년대까지 화신백화점 분점이 위치했을 만큼 번성했으나 6.25 전쟁과 남북 분단으로 쇠락하여 현재는 관광지로서의 명맥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로고루성은 고구려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668년 고구려 멸망 후에 나당 전쟁에서 승리한 신라가 점령하게 되어서 고구려와 신라 성벽의 특징을 모두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성과 서울을 잇는 중요한 길목이면서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지류가 흐르는 호로고루는 경기도 지역에서 조사된 고구려 평지성 중 하나로 동쪽은 현무암 대지의 동쪽 부분을 막아 조성한 것으로 가장 높은 부분이 10m로 성벽 위에서는 주변 지역은 물론 임진강의 절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호로고루가 있는 고랑포 일대의 임진강 주변을 주민들은 자미산 또는 제미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호로고루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670년 현종 11년에 편찬된 동국여 지지로 석벽이 견고하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집수정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을 끼고 있지만 식수원 확보는 필수 불가결했던 것이겠죠. 발굴 당시의 자료를 보면 나무와 돌을 이용해서 치밀하게 쌓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닥에는 껍질을 벗기지 않은 나무 기둥을 촘촘히 엇갈려 놓은 다음에 그 위에 풀이나 나뭇잎을 1m 두께로 깔았으나 내 벽면은 돌로 치밀하게 쌓아 올려둔 모습이었습니다. 임진강과 한탄강은 현무암지대를 침식하여 강의 양쪽의 높이 10m가 넘는 수직단해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수직단해가 자연 장애물이자 천혜의 요새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어서 임진강과 한탄강은 6세기 중엽 이후 200여 년 동안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 하천 역할을 해왔었는데 임진강의 양안을 따라가며 주요 길목마다 구축되어 있는 고구려와 신라의 성곽이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산성 내부 끝자락에 망향단이 보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북쪽을 향해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망향단이 아직 분단이라는 현실로 자각을 주는 것 같아서 먹먹합니다. 임진강은 지형적 특성으로 5에서 7세기 삼국시대 세력 다툼의 각축장이었다고 합니다.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강을 방어선으로 삼았고요. 고구려 남하에 대비한 백제와 신라로서는 한강 이북 국경이었습니다. 그만큼 군사 전략적 요충지였는데요. 지금도 남북 간 경계선을 치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로고루는 조수 간만에 영향을 받는 감조 구간의 상류에 위치하여 임진강 하류에서부터 배를 타지 않고 도하할 수 있는 최초의 여울목에 접하여 평양에서 출발한 고구려군이 백제 수도인 한성으로 진격하는 가장 빠른 길은 개성과 장단을 지나 호로고루 앞에 여울목을 말을 타고 직접 건너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호로고루가 있는 고랑포 일대는 삼국사기에도 여러 차례의 전투 기사가 등장할 정도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이 지역은 호로탄이라고 하여서 콩으로 유명한 장단을 통해 개성으로 들어가는 주요 길목이었고요. 한국 전쟁 당시에도
북한군의 주력 전차 부대가 개성을 통과하여 문산 쪽으로 직진하지 않고 우회하여 도한 지점이라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호로고루는 1991년 문화재 연구소가 실시한 군사보호구역 내의 문화유적 지표 조사를 통하여 고구려 유적지임이 밝혀졌고, 이후 1998년 토지박물관에 의하여 다시 정밀 지표 조사가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2000년도에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었다가 이후 2006년 사적 제467호로 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임진강은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호로고루에서는 동남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데요. 강물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흐르기 때문입니다. 성 북쪽으로는 원당리에서 지류가 임진강으로 흘러들고, 강과 하천 물살은 남북 모두 높은 수직 단해와 직각삼각형 분지를 형성하는데, 호로고루는 이 분지에 있습니다. 강물과 하천은 자연 방어망 해자입니다. 물살이 깎아낸 절벽은 천혜의 성벽이 되고요. 인공의 축조 성벽은 직각삼각형 밑변격인 동쪽에만 높게 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호로고루는 자연스레 형성된 강과 절벽을 최대한 이용해서 축조한 성으로 노동력을 줄이고 외적 방어 기능에만 충실한 성이었던 것이죠. 토축을 쌓고 밖에 석축을 보강하는 것은 전형적인 고구려 성벽의 축성 방식으로 중국 집안의 국내성과 또 평양성, 대성, 산성처럼 견고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벽을 둘러보고 내려와서 잔디밭을 한 바퀴 돕니다. 성벽이 올려다 보이는 너른 잔디밭은 날씨가 따뜻해지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가족들로 붐빌 것입니다.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지만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을 상상하니 입가에 미소가 돕니다. 고량포를 드나들었을 돛배가 보이고요. 군데군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며 의자와 정자들이 있어서 도시락을 싸들고 나들이 온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 봄이면 청보리가 녹색 물결로 장관을 이루는 주변 밭입니다. 눈이 녹아 진흙길이어서 신발이 더러워졌지만 이 한적한 풍경이 주는 평화가 좋습니다. 이 일대는 화산 폭발 지형으로 현무암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길을 걷는 중간중간 제주도에서 본 현무암들이 발에 밟힙니다. 제주도 여름 같은 분위기도 있어서 색다른데요. 봄이면 청보리가, 그리고 여름엔 코스모스 군락이, 여름이 끝나갈 즈음엔 해바라기가 장관을 이룬다고 하니 꼭 한번 다시 들러보고 싶은 풍경입니다. 고구려 시대 대표적인 상징물 중 하나인 삼족오 석상을 만납니다. 삼족오는 태양 속에 산다는 상상 속의 동물로 세 발 달린 까마귀를 의미하는데요. 고구려는 삼족오를 국조로 삼아서 깃발에 쓰는 등 장식물로 사용을 했고, 고구려 고분 벽화 등에서도 이 삼족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쯤 머물면서 호로고루 정상에 서서 은하수도 보고요. 겨울 새벽에는 자욱한 안개도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조만간 다시 찾아올 것 같습니다.